전격 인터뷰 이번엔 12.3 비상겸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를 강조를 했는데 결국 여당 주도로 어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어요.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불쏘시개 소재로 써서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걸로 이겨보겠다라는 심산인데요. 네. 사실 금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탄핵 결정문에 적시된 예시된 거하고도 완전히 상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잘못됐고 불법이고 위헌이고 네네. 헌재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도 책임의 일단이 입법 폭주라든가 줄탄핵이라든가 네. 이런 야당에게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호 자제와 관용 이 얘기를 합니다. 상호 자제와 관용. 네. 여야에게 다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진짜 천인공노할 불법 계엄으로 이 민주당은 거의 저는 벼락 집권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단죄할 거는 단죄하되 네. 이 탄핵 결정문에서 밝힌 상호 자제와 관용 정신에 따라서 국민 통합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정치법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울고 먹고 3대 특검 다 끝나가는데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네. 이거는 정말이지 그 정신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유죄 판결이 나오고 양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는데 감형, 사면, 복권 제한을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 내용이 구성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이 내란몰이가 정치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걸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지금 검찰개혁이네 사법개혁이네 난리법석 부렸는데 이 특검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특검 중독증이다. 네, 특검 중독증에 걸린 거죠. 모든 걸 다 특검을 통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고 이제 내년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되는데 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다 갖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앞뒤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어제 보면 소위 진행 도중에 퇴장을 해서 항의는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는 연내 입법이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 의석수가 적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의 호응을 얻어서 그거를 선거를 통해서 폭주를 심판하는 거 그거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폭주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로 이제 가보면 양양자 최고위원이 주말 국민대회에서 또 한 번 계엄에 대한 반성을 언급을 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과연 분명한 계엄에 대한 사과가 있을 것이냐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어제 거부를 했다라고 봐요.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오자는 게 오히려 과거에 매몰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과 않겠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
그 개헌과 관련해서 1차 가해가 있고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봐요. 1차 가해는 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네. 이게 1차 가해고요. 네. 2차 가해가 그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이 됐잖아요. 네.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예예.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 망언을 가지고 나온 거. 이게 2차 가해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최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몽년 전도사인 전한길 씨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고요. 네, 편지로 그런 게 나왔죠. 그 보도가. 당 네. 대표인 분, 당의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말 이 계몽령이라는 거는요, 그냥 저작거리 장사미사들의 그냥 편안한 언어로 얘기하자면 개소리입니다. 정말 이제 희대의 개소리라고 봐요. 저는 그 불법 계엄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될 수 있었던 거는 네. 3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앞장선 거. 네.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만 모여 있는 국회 본회의장과 네. 여당 의원들이 같이 섞여 있는 본회의장. 네. 그럼 계엄군들이 침탈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네. 예.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계엄군들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이 3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불법 계엄이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진압된 것인데 네. 그걸 가지고 애초부터 피 흘릴 계엄을 생각 안 했다. 이 유혈 사태는 아예 상정조차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정당화하는 거는 정말 시대의 개소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국민대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그 탄핵을 찬성한 분들에게 배신자 이렇게 외치기도 네. 하고요. 일종의 좀 대립 갈등 이런 모습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던 경기 집회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 당내 일반 당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 역대 네. 대통령들 평가에서 최저 네, 점수를 받은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저희 당 내에서도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원내만 보더라도 예. 이제 12.3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새 출발을 위한 다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제도 보면은 이제 박정아 의원도 언론에 나와서 지금 한 초재선 포함해서 한 30여 명 남짓 의원들이 지금 만약에 전향적 메시지가 안 나오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네. 발표할 걸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저 중앙일보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조사한 거 보면 네. 43명이 사과의 필요성 인정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30~40명은 최소한 그렇게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인데 오늘 이제 실질 심사 시작하면 네. 시간상으로 보면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되는 그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서요. 지금 영장 발부의 열쇠가 추경호 전 대표가 당시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막았느냐 여부인데 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시에 추경호 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특검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 의원들은요 네. 국회 그 의장실 그 의원가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본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문자 통지를 다 받습니다. 그거를 뭐 그 당의 원내대표실에서도 뭐 같은 류의 문자 발송할 수 있지만 예. 국회의장 쪽에서도 오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예. 정말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 당에 지금 이렇게 내란몰이 당하고 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줬다면은 18명의 의원이 아니라 거꾸로 뭐 81명의 의원들이 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앞장섰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네, 네. 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몰아치듯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 계엄 진압당이 됐을 겁니다. 계엄 진압당이 됐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자진하야의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탄핵 없이 자진하야를 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그렇게 계엄을 진압하고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킨 국민의힘의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는 집권당의 원내대표 이런 요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오류고요. 예. 그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의 법적인 요건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진행이 돼서요. 지금 6.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격전지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선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뭐 원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사안이긴 하지만 이제 더 공식화된 셈이죠. 기소로.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오 시장 기소가 서울시장 선거구도에 영향 어떻게 미칠 거로 보세요? 당내 경선에요. 당내 경선에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 독주 체제였는데 또 네. 오세훈 시장을 꺾고 본인이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 당원 당규 조항을 가지고 오세훈의 공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건 가능성인데 실제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정치 기소예요. 예, 요새 민주당이 김민석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갖고 총동원해갖고 오세훈 때리기 나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민주당 특검 정치 특검 아니에요.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 아닙니까? 그 하명을 받아갖고 오세훈을 기소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예. 이게 정치 기소인데 근데 당원 당규에 이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든가 네. 그러면 이 조항을 적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정형할지는 이제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죠. 그러면 그 당내 경선 구도에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 지도부가 당원 당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네. 이 판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당무위도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도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느닷없고 뜬금없고 특히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는요. 이 1년도 넘은 거예요. 그렇죠. 시점으로 보면. 네, 네. 작년 11월에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그냥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비상계엄 직전까지. 네. 근데 당시 법률위원장이던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댓글이 총 1068개인데 네네. 본인이 들여다보니 이 음해성 또는 모욕성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은 12건이 발견됐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게 네.
김건희 씨를 개목줄을 걸어가지고 집에 가두어둬야 되는데 그 개목줄이 있고 뭐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그 개목줄하고 단두대가 제일 심한 건데 이거는 그 한동훈 대표는 그 당원 게시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한동훈 명의로 쓴 거는 동명이인. 동명이인이고요. 네네. 한동훈 가족들이 쓴 게 또 있고 뭐 있다고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 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가장 심했던 게 그 두 가지예요. 개목줄하고 단두대인데 네. 다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과는 무관하다고 그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그때 했는데 왜 지금 그러면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장동욱 대표가 이리저리 이제 사면 초과가 되니까 그 뭐 위기 탈출 방법으로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데 이게 자칫하면 대형 부메랑으로 본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작 단계라서 재조사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내는 재조사도 그렇고 재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똘똘 뭉쳐 싸우자. 근데 똘똘 뭉쳐 싸우자는 분이 왜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렇군요. 지금 내일 또 김건희 여사 결심 공판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기소, 추경호 의원 영장 심사, 윤 전 대통령 또 외환 혐의 심리 개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법 슈퍼 위크란 말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라면 뭘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면 전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폭이라든가 론스타 가지고 그 정부가 그 광날 내다가 망신살 뻗치고 이런 거 그 굉장히 기회거든요. 네. 이게 흔치 않은 기회예요. 그럴 때 국면 전환을 딱 시켜야 되는데 네네. 지금 원내 전략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항소포기 그걸 민주당은 항명이라고 하는 그 컨셉으로 프레임으로 이걸 항명 특검을 하자. 네네. 뭐 법사위에서 국정조사하자. 예. 소수 야당의 한계, 의석수의 부족으로 이 표결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그 정확히 인지한다면 네. 빠르게 그걸 낚아챘어야 돼요. 지금 그때 하자고 그랬을 3대 때.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예. 당 지도부가.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뒷북치는 거예요. 정치는요. 선제 공격이 중요하죠. 뒷북 대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처음에 딱 꺼냈을 때 딱 그거를 간파하고 바로 낚아챘어야 돼요. 근데는 그때는 뭐 법사위 그 국정조사는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사위 국정조사는 수용하는데 나경원 간사 선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또 나경원 간사 선임 이후로 그 저쪽에 거부하니까 그럼 그것도 포기하겠다. 근데 네, 계속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쉽다. 네. 매우 아쉽다고 보시는군요. 매우 아쉽습니다. 네네. 국면 전환은 호기였는데. 네네.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시 국정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확언하십니까? 네. 네, 저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차 특검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뭐 고환율에 부동산에 네네. 코스피도 뭐 4천 넘었다는데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고 별로 네네. 안 좋아요. 네네. 이거를 다 덮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2차 특검 카드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물론 예방이지만 조국 대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조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 달라 말했고 장 대표는 뭐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장 대표가 조 대표에게 이재명 정부와 함께 쓴소리를 해야 하는 야당이다라고 이런 걸 좀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각자 뭐 동문서답한 거죠. 네. 그냥 동문서답.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묘한 게 네. 전 요새 참 보면서 이 정치가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구나. 저도 참 신기해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신기합니까? 지금 뭐 한국 정치판에서 뭐 대선 주자급 당 대표급 주요 인물로 국한해서 보자면 네네.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이 조국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장동혁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두 인물이 네. 묘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한동훈을
한동훈을 그 비난하는 거. 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이루어졌어요? 토론도. 원래 그 대장동 항소폭이 판깐 거는 한동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직 법무부 장관 해갖고 조국 전 장관하고 하자. 네네. 뭐 그러다가 이제 꼬리 내리고 피했잖아요. 네. 장동혁이면 받겠다. 예. 그 또 장동혁 대표 그걸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깔아놓은 판에 한동훈을 밀어내고 둘이 가서 이제 토론 밥상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참 네. 묘하죠, 그러니까. 그 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토론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왜요? 예? 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그 실력과 수준이 그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향후 어떤 선거에서 국힘 공천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을 왜 했을 거라고 그 생각하세요? 얘기는요. 네.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장동혁 화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은. 아, 그런. 그러니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거는 당 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럼 조국이 자기 당도 아닌데 네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을 일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장동혁 화이팅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화이팅. 네. 아, 두 분이 묘하게 지금 손을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네. 조국 대표가 왜 이렇게 그 장동혁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한동훈을 에게 공격하는가? 네. 이게 지금 정가에서는요, 여의도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그 다음에 그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재보궐선거. 네네. 제일 핫한 그림이 뭐냐?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예. 만약에 그 부산의 그 전재수 그 해수부 장관, 민주당 유일한 부산 현역 의원이죠. 예. 예,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면 그 보궐선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예, 그러면 조국 대표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양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진보 단일 후보로 달라. 예. 그래서 국회 재입성을 목표로 할 거다. 그게 가능성에서 지금. 예. 네. 이게 이제 네.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가서 깨부술 수 있는 보수 후보는 누구냐? 그럼 한동훈뿐이 없을 거다. 그래서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네. 그게 제일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내년 6월 선거, 한동훈 대 조국 보궐선거, 네네네. 부산 대결이. 네. 예, 벌써 이런 얘기들이 한두 달 전부터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싫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공천 못 받을 거다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장동훈 화이팅 외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지금 룰도 당심 70%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기획단이 안을 내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 쉽지 않을걸요. 예. 왜요? 그렇게 하면 그냥 나는 그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기하겠다 선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의 다수가 그걸 용인을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도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걸 내놨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는 또 뜻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는 또 지지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인데 네. 지금 이제 여론 지형 네. 그리고 그 의원들 몇 명이 서울시 당협위원장 22명인가요? 네. 우물안 개구리는 뭐 그 바다의 넓이를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그 성명서 같이 내지 않았습니까? 당심 70%로 변경하는 거 반대한다고. 네네네. 그 당내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장 구도에 오세훈 시장하고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다라고 봐요. 네. 근데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요. 네. 이 룰 세팅하고 뭐 당심 70%로 바꾸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예. 선수로 뛸 사람이 왜 다 심판 역할 다 해놓고 거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최근에 또 불거진 게 하나가 문수영 국민의힘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최측근이란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부가 이 임명을 할 때 몰랐을까요? 아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했는데 그거 뭐 종교 폄하한 거다. 근데 통일교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한 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기독교 본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허경영 씨도 지금 뭐 그 유사 종교 뭐 해가지고 지금 뭐 문제 일으켜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통일교 신천지도 모자라서 허경영까지 이 끌어들이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간보도 하나를 좀 보면서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네. 지금 비상계엄 1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특별 기획으로 기사를 오늘 썼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네. 비상계엄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좀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네. 비상계엄의 진정한 원인은 네. 그 여사 지키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의 일부분이 오늘 그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라고 봐요. 네. 네. 1년 전에 네. 의원님께서도 계엄을 접하셨을 때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그 전부터 뭐 그 비상대권 이 얘기한지는 그 계엄하기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대통령실 참모들도 아유 오죽하면 대통령 오죽 답답하면 저런 얘기까지 하겠느냐 진짜 하겠다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뭐 그런 거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군요. 예.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어도 예. 네, 계엄을 실제로 한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다. 안 왔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구체화된 거고 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저변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